안녕하십니까. 뉴욕일보 뉴스포커스입니다. 렛츠고 K푸드. 21일 열린 2015년 한국 농식품 수출 토론회에서 나온 말입니다. 1986년도 이후 29년 만에 월드 시리즈 정상을 차지한 뉴욕 매츠처럼 한국의 농식품도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낳길 바라며 22일 뉴스포커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한국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뉴욕지사는 21일 플러싱 금강산 연회장에서 2015년 한국 농식품 수출 토론회를 갖고 한국 농식품 수출 시장의 동향과 전망 토론을 통해 레이블링의 현지화 등 향후 미국 시장 내 한국 식품의 경쟁력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박병홍 농무관은 21일 수출 애로타겟 지원센터 개소식을 가졌다며 이 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관련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곳이라며 이를 통해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개선책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지원하는 게 기본적인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이걸 보다 좀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오늘 개소식을 했고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사항들을 그걸 언제든지 AT 쪽에서 연락을 주시고 또 그게 저희들하고 공유가 되어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개선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날 주재 발표에 나선 신형곤 AT 뉴욕 지사장은 대미 농림수산식품 수출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히 지난해 8월 삼계탕이 수출된 이후에 단기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삼계탕을 비롯해 김과 라면, 카레 등 이어지는 수출 효자 품목들의 멈추지 않는 수출 증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측에서 삼계탕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라면이라든지 아니면 카레라든지 모든 게 지금 만두라든지 전부 다 가금류라든지 이게 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마 지속적으로 수출이 확대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H마트의 정승주 전무는 미국 시장을 파고들기 위해선 그들이 원하는 것과 시장 트렌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우선적으로 한국 식품의 성분과 함량 등을 정확히 표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 새로운 그런 에너지 이런 것들을 한국 식품을 통해서 또 K-팝을 통해서 그 미국 현지 분들에게 이렇게 전달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만큼 우리가 그 홍보할 수 있는 효과가 나오지 않지 않겠느냐. 백투더 베이직 그런 거 있죠. 기본에 충실하자. 이런 거.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한국 식품을 더욱더 연구해서 발전을 시키자. 그래서 아까 잠깐 제가 비슷하게 걱정하고 있는 것 중에 다른 나라들, 우리를 따라오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하고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서 따라오기 전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한국 식품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이 더욱더 열심히 해서 한국 식품 수출이 더욱더 증대됨으로써 또 한국 식품과 K-팝이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한국의 위상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H마트 정승주 전무가 한국 농식품 수출 증대를 위한 현지화 전략과 과제라는 발표 이외에도 현지 마켓 전문가로 특별하게 초청이 된 스타포드 푸드의 데이빗 창 사장이 미국 식품 시장의 동향과 시사점에 대한 설명을, B&H 박병렬 관세사가 한국 농식품 수출 환경의 변화와 농식품부와 AT의 수출 지원 제도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재외국민이 참여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년 4월 13일에 치러질 한국의 제20대 국회의원 재외국민 선거를 앞두고 뉴욕 총영사관이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꾸린 가운데 지난 16일 선출된 박재진 재외선관위원장과 이환규 부위원장이 곧 시작되는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 독려를 위해 21일 뉴욕일보를 방문했습니다. 네, 이번 11월 15일부터 재선거 신고 신청 기간이 시작됩니다. 이번 신고 신청 기간에는요, 특히 인터넷에 한 신고 신청이 도입되어서 상당히 편리하게 신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신고 신청할 때는 기존의 여권이나 인주권 증명서
또는 이제 비자 사본을 첨부할 필요 없이 바로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입력하시면은 간편하게 신고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11월 10월부터 많은 재외국민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은 11월 15일부터 시작해 내년 2월 13일까지며 기간 중에 신고 등록을 마쳐야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행 한국 선거법상 아직 재외선거인 영구 명부제가 시행되지 않아 이전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번 투표 참여를 위해 다시 재외선거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재외선거인 신청을 인터넷과 이메일로도 할 수 있도록 해 재외선거인들의 신고 신청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가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한국에다가 왜 투표할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이제 한국과 미국은 저기 우리 한인 사회는 한국과 미국 양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그런 이민 사회입니다. 그 이민 사회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벌어진 일들로부터 자유로울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 또 우리 그 고국이 잘 나갈 때 우리 또 그 한인 동포들도 같이 힘을 얻고 같이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힘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있는 정치 우리도 거기에 선택하는데 결정을 하는데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재외선관위는 2016년 5월 13일까지 운영되고 재외선거에서 재외투표소 설치 장소와 운영 기간, 투표 관리, 투표 참관인 선정, 선거관리 사무감독, 선거 범죄 예방과 단속에 관한 사무 등 다양한 업무를 진행합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제70차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20일 유엔 등에 따르면 반 총장이 유엔 총회에서 이번에 제출한 보고서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북한의 인권 상황을 담았으며 지난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의 인권 결의안에 따른 것입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전혀 변화가 없다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북한이 자행하고 있는 국제 납치와 이산 가족 문제, 표현과 이동의 자유 제한, 북한 내 식량 사정과 보건 문제, 아동,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열악한 보호 환경 등이 담겼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정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힐러리 베처 존슨 미 국무부 대테러 부조정관은 20일 오후 열리는 하원 외교위원회 테러리즘 비확산 무역 소위원회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증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존슨 부조정관은 북한의 테러 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정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1987년 11월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으로 이듬해 1월 테러 지원국 명단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의 핵검증 합의에 따라 2008년 11월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고 이후 7년째 테러 지원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중국의 심각한 성비 불균형에 따른 사회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일처 다부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한 학자의 주장으로 중국이 들끓고 있습니다. 22일 관영 법제반보에 따르면 세제스 저장 재정학원 교수는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오는 2020년도면 중국의 결혼 정년기의 독신남이 3천만 명에 달할 것이라며 이는 엄청난 사회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비 불균형의 사회 문제화를 막기 위해 공급과 수요 원칙에 따른 경제학 이론으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고소득 남성들은 배우자 한 명을 홀로 감당할 능력이 되기 때문에 결혼이 쉽지만 저소득 남성들은 일처 다부제가 하나의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성비 불균형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난 2004년 신생아 성비는 여아 100명당 남아 121.2명에 달하다 2012년 117.7명으로 약간 떨어진 상태입니다. 미혼자들의 성비로만 보면 1980년대 출생자들의 남녀 비율은 136대 100, 1970년대 출생자는 206대 100에 이릅니다. 이는 한 자녀 정책의 영향으로 출산 때부터 남녀 성비가 균형을 잃은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영화 백 투 더 퓨처 2의 주인공 마티 맥플라이가 타임머신을 타고 30년 후에 미래로 날아간 바로 그날인 2015년 10월 21일을 맞아 미 언론이 관련 기사를 쏟아내는 등 축제 분위기입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까지 나서 축하 메시지를 띄우는 등 일반 팬은 물론 업계와 영화 팬,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이벤트와 축하 행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USA 투데이 등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공식 트위터에 해피 백 투 더 퓨처 데이라는 인사와 함께 당시 영화에서 꿈꿨었던 미래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이나 할 수 있었을까라며 글을 올렸습니다. 스포츠용품 업체인 나이키는 영화에서 마티카가 신고 나온 것과 똑같은 모양의 스니커즈를 이날 전격 공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30년 후 미래로 간 마티카가 운동화 속에 발을 집어넣자 자동으로 끈이 조절됐던 바로 그 제품입니다. 나이키는 이 스니커즈를 내년 봄 한정판으로 제작 경매를 통해 판매할 것이라며 그에 앞서 첫 번째 시제품을 폭스에게 선물로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생선과 채소 위주의 지중해식 식사를 하게 되면 뇌의 노화를 5년가량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21일 영국의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한구 교수가 이끄는 미 컬럼비아 대학 연구팀은 뉴욕 맨해튼 북부에 사는 평균 80세 노인 674명의 뇌 부피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 육류와 낙농 제품을 평균보다 적게 먹은 대신 생선과 채소를 평균보다 많이 먹은 지중해식 다이어트를 한 노인들은 뇌 부피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크고 뇌의 노화 속도도 더뎠습니다. 구 교수는 지중해식 다이어트를 한 노인들과 안 한 노인들 간의 뇌의 노화 속도가 5년가량 차이가 났다며 건강한 식생활을 하면 뇌 수축을 막고 뇌의 노화 속도도 더디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뇌의 노화를 늦추는 데는 특히 생선을 정기적으로 섭취하고 육류를 줄이는 게 효과적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포커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